네, 뉴스탑10이 선정한 3위입니다. 또 사고월드, 글쎄요, 제2 롯데월드 얘기가 또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영 처장. 네. 어제 저녁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예, 제2롯데월드에서 어제 저녁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20대 여성이 출입문을, 그러니까 그 롯데월드를 다 이용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도중에 이 출입문이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약해서 있는지 시공이 잘못돼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 출입문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이 출입문이 떨어져서 이 철제 부분이 이 여성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가격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 피해 여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롯데물산 관계자의 해명도 나오네요. 지금 고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저게 같은 회사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을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롯데월드에 있는 저 수많은 철제 문들의 고리가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아이고. 또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철저한 조사가 다시 한번 또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같은 문들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시공을 했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 쪽에서 밝힌 것처럼 이 고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도 119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번에도 119 신고를 롯데 측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인부 사망 사고가 났을 때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서 롯데 쪽에 큰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2롯데월드에서 이 소방안전센터까지는 불과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 먼 거리가 아닌데요. 롯데월드에서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병원 그곳은 무려 3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리상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출동하는 시간이 훨씬 짧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명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 어제 밤에도 그랬고 이 소방서의 이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19 구급 차량은 이렇게 함부로 이용하는 건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긴급한 환자들이 탈 수 있도록 내가 비응급 환자라면은 굳이 119 구급차를 타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혹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좀 충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든 소방이든 이쪽에 잘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롯데 측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 외상이 심하지 않았고 머리와 어깨를 부딪힌 수준이어서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상 정도가 미미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부상이 저렇게 경미하다라고 한다면 예. 굳이 119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에 손수 이송하는 이런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월드에서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서 롯데 측이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쪽에서는 예. 저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공개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제2 롯데월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개장 후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이 박원순 시장이 그 전에 예전에 했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취한 조치처럼 임시 사용 자체도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고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임시 사용도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김민지 기자. 어쨌든 지금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 텐데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시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건물의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준 박원순 시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서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박원순 시장에게 이 허가를 철회해달라, 취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임시 사용 승인 당시부터 어떤 교통이나 안전, 또 근처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미처 해결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재벌 기업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민원성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뒷말도 나오는 한편으론 또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아이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롯데 측이 대한하천학회에 5억 원짜리 용역을 이렇게 줬는데 이 학회의 부회장을 맡은 사람이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입니다. 박 교수는 제2롯데월드 공사 당시부터 안전성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 교수가 이 용역이 발주되고 나서 서서히 좀 롯데월드 측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어떤 박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말고도 말이죠. 네. 롯데가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린 게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뭐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예. 롯데제과에서 빼빼로라는 과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라서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빼빼로 프리미어라는 제품을 한정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상자 디자인이 일본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일본 과자 업체, 제과 업체 에사키 글리코라는 곳에서 소송을 낸 건데요. 보시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 곡선이 들어가 있는 모서리를 포함한 직육면체 형태인데 네, 그래서 좀 흰색 바탕이라는 점이 닮은 거고요. 이 과자는 바통도르라는 일본 과자인데 예. 이 상자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의장권을 등록을 했는데 롯데 과자 측이 베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쭉 봤을 때는 글쎄요, 좀 닮았다면 닮아 보이기도 하고 모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 이 롯데 측의 또 소송, 첫 번째 시청자 의견, 질문이 곧바로 첫 주제부터, 두 번째 주제부터 들어왔군요. 이 내용입니다. 자, 황익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1롯데월드 119 신고를 계속 안 하는 건 사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꼼수인데 이걸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이도용 차장이 답해 주세요. 예,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데요. 예. 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19뿐만이 아니죠. 119에서는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환자를 후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는 환자가 응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공사와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나서 이 근로하는 사람들이 다쳤다,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했거나 했을 때는 즉각 노동관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어겼을 때는 당연히 엄청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렇게 고객이 저렇게 다쳤을 때 119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이제는 사법적인 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날카로운 질문까지 포함해서 이 사고 월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제2 롯데월드 볼 얘기까지 해봤습니다.